이어서 갑니다. 여기 보실래요?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서 이렇게 공제를 추가로 먼저 5억을 해주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이거보다는 부담이 적겠죠. 근데 이거에다가 또 혜택을 줘요. 뒤에 가서 세액 공제, 과세 표준 계산할 때도 혜택을 줬는데 뒤에 가서 세액이 나오면 세금에서도 또 공제해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 그럼 1세대 1주택은 주택이 하나일 때인데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보고 갑니다. 중요하죠? 어디? 131페이지. 13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보충학습 1세대 1주택자 및 주택수 계산 그랬죠?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의 판단은 언제 기준이에요? 6월 1일 기준이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10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 다 처분하고 6월 1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된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팔으려면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차피 팔 거라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종부세 부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2번 1세대 1주택이란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공동소유. 따라서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죠. 그래서 주택 하나라도 공동소유는 지분대로 어떻게 하니까 나누니까 각각 소유로 보니까 주택이 2개, 3개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다음 세 번째.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인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요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하나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얘기야. 예?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주택 하나를. 그리고 해당 세대원과 다른 주택이 정하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얘기는 뭐예요? 부부 말고 세대원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자식이 같이 살고 있으면 부부 말고 그 자녀들이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배우자 두 번째 끝에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서 출처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가 찾았어요. 두 번째 줄 끝에 공동으로 소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부부가 공동 소유했으면 각각 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세액공제 못 받죠. 근데 1세대 1주택으로 가면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 신청을 하라. 그랬을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32회 시험에서 지문에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예? 공동소유자,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건 틀렸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신청했을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거기 두 번째 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랬죠? 그럼 신청 거기에 줄쳐놓고요.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 신청하면 돼요. 그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여기 보실래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 1세대 1주택자로 가는지 이유를 잠깐 보고 갑니다. 자, 만약에 공시가격 13억짜리를 부부가 공동 14억이라고 그래요. 14억짜리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똑같아요. 50%. 그럼 각각 소유로 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남편, 부인 지분이 똑같아. 그럼 얼마씩? 7억. 여기도 얼마? 7억. 여기에서 남편은 주택 하나지만 부인이 있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여기도 부인은 주택 하나지만 남편이 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를 안 보니까 여기 1번, 2번 몇 번으로 가야 돼?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고 6억 빼고 얼마 1억 나오죠.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라면 그대로 얼마 1억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가잖아요. 그죠? 1억 여기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해서 과세 표준 1억 1억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뭐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고 뭐를 하면 신청을 하면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봐줄 수 있죠. 그때는 누구 주택으로 보느냐. 자, 여기서 지분이 뭐한 자? 큰 자 소유 주택으로 봐. 선택할 여지가 없어. 남편이 60%고 부인이 40%다. 그럼 당연히 누구 걸로? 남편 주택으로 봐요. 근데 지분이 어때? 둘이? 똑같아. 그럼 둘이 합의해서 지정을 하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럼 보여. 그러면 남편은요, 연령이 90세야. 몇 세? 남편은 90살 됐어요. 부인은 몇 세? 그냥 획기적이야. 40세야. 그러면 자, 지분이 똑같으면 둘이 합의하죠. 누구 걸로 하는 게 유리해? 누구 거, 남편 거, 부인 거 누구 걸로 해야 유리하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해야 공제를 많이 받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남편 걸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지분이 똑같다면. 남편 지분이 많으면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지분이 많은 자 그 사람은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분이 똑같을 때는 협의해서 예를 들어 남편으로 했다. 그럼 남편 걸로 보는 거지. 자, 그럼 공시가격 얼마? 전체 14억이잖아요. 한 사람이 소유한 걸로 보니까. 그럼 여기서 기본 얼마 빼고 5억을 빼고 6억을 공제하잖아요. 토합 11억을 빼죠. 그럼 얼마? 3억이네. 3억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 100%. 그럼 얼마? 과세 표준이 3억. 여기 보세요. 아니 1억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이건 3억이죠. 예? 그래도 이게 더 세금 조금 낼 수 있다. 왜? 뒤에 가서 세액공제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이 남아도 최대 몇 프로? 그 세금의 8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을 수도 있다. 이건 공제가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이거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몇 프로? 최대한 80%까지 세금 공제 받으면 낼 세금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게 유리하겠다 그러면 신청을 하라. 우리는 뭘로 하겠다? 1세대 1주택자 적용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제 어떻게 계산은 얼마만큼 뒤에서 공제 주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공동소유주택,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주택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고 뭐를 하면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됐어요? 그리고 4번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 그냥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 6, 7, 8, 9 필수로 기억해야 돼. 6, 7, 8, 9. 6번이 뭐예요? 건축법 시행령에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은 2가구 이상 19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단독주택. 그럼 전체가 주택 몇 개로 봐? 하나. 이해가세요? 그런데 구분 등기가 된 거 있어요. 국가가 다가구 주택인데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별도로 등기 신청을 해서 몇 년 전에 등기해 준 게 있어요. 그럼 등기한 건 다세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구분 등기가 됐으면 각각 주택으로 보고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99%가 구분 등기 안 되어 있어. 그럼 전체가 몇 개야? 주택? 하나. 다음 6, 7번.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 봉양하기위해서 세대를 뭐 했다? 합쳤어요. 그래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여기 보세요. 각각의 뭘로 본다고요? 세대로 본다. 여기 보세요. 주택은요 1세대 1주택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1번으로 가느냐 2번으로 가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니까 세금 달라지겠죠. 그럼 보세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살고 계세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몇 세? 60세 이상이고 아버지 소유주택 공시가격 얼마?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따로 살아. 그럼 아버지는 종부세 계산할 때 원래 1세대 1주택이죠. 그럼 얼마 빼? 여기서 그냥 11억 빼니까 종부세 안 내지. 이해가세요? 자, 아들이 분가해서 따로 살아. 아들도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들 이름으로. 그런데 공시가격이 이건 12억짜리야. 그럼 얘는 이것도 그냥 10억이라고 그래. 얘도 1세대 1주택이니까 2번으로 가서 11억 빼니까 종부세 안 내잖아. 얘도 안 내고 여기도 안 내죠. 그런데 따로 살고 있었어요. 각각 1세대인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녀가 어디로? 부모 집으로 주소지 옮길 수 있죠. 꼭 여기로만 가야 돼? 서울에 직장 다니는데 아버지가 강원도 꼴짝에 살면 걸로 가야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럼 부모가 어디로? 자녀 집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옮겨서 합쳤죠. 합쳐서 하나의 세대가 된 거야. 주택은 몇 개? 이거 투기가 아니다. 왜? 연로하신 부모님 동고, 봉양, 효도하기 위해서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얹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그냥 뭐야? 예, 동고, 봉양. 그래서 이때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여기 보세요. 각각의 세대로 본다는 건 합치지 않은 걸로 봐주겠다. 그냥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아버지 종부세 안 내고 얘는 얼마 빼? 얘도 종부세 안 내겠네. 10년 동안. 이해가세요?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각각 세대로 본다. 그런데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는데도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다. 11년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한 세대 주택이 2개니까 몇 번으로 가야 돼 이제? 1번으로 가. 그래서 여기서 얼마 빼? 6억. 얘도 6억 빼고 종부세 내야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친 경우는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고 혜택을 주겠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쳐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부담을 준다고 그랬죠. 그럼 10년 안에 합친 날로부터 10년 안에 둘 중에 하나를 뭐하라? 팔아라 이거지. 그죠? 그럼 팔았어요. 둘 중에 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니까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쳤잖아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어느 거든 2년 보유하고 팔면 그건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줘요. 고가주택이 아니면.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종부세 혜택도 주고 10년 안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줘요. 비과세. 이해가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7번, 8번도 똑같아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혼인했어.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 세대에 주택이 2개 됐어요. 이거 투기가 아니죠? 여기 보세요. 아까도 남자가 봐요. 남자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까 공시가격 얼마? 10억.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여자가 공시가격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결혼 안 했으니까 각각이죠. 전부 다 30살 넘었네. 그러면 별도의 세대야. 그럼 얘는 1세대 1주택이니까 11억 빼니까 종부세 안 내죠. 얘도 안 내잖아. 그런데 둘이 뭐를 하면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여기서 6억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니까 세금 많이 내래. 결혼 안 하면 세금 안 내는데 결혼을 하면 세금 내래. 그럼 헌법에 위배되잖아.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 혼인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결혼 안 하면 세금 안 내는데 결혼을 하면 세금 낸대. 그럼 이건 불이익이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아까랑 각각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몇 년 동안? 5년. 그런데 여기서 5년 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죠? 그럼 몇 년 안에 팔으라는 얘기야? 그럼 5년 안에 하나를 팔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해가세요?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양도소득세에서도 나와요. 세대를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됐으면 몇 년 안에 팔면? 부모님 보시는 거 10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어느 것은 하나 먼저 하나 팔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면 그거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가족 있는 기간 10년 5년 동안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 가장 큰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9번.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보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한다.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보세요. 자, 아까 가정자 빼고 이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 하나 하고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택 몇 개야? 2개요. 이 사람은 2개죠. 하나는 가족이 살고 하나는 뭐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이거 사업하는 주택이잖아. 종부세 과세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됐어요? 그럼 얘는 1번으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야 돼? 계산할 때 얘.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봐.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아니에요. 과세만 안 할 뿐이지 주택수는 포함돼. 그러니까 1번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세요? 예? 과세만 안 한다니까? 얘는 주택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아니라 몇 번? 1번.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문화재 주택이 있어요. 문화재 주택. 문화재 있죠? 등록된 문화재 주택. 그 다음에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어?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문화재 주택은 재산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투기 목적이. 아니까 과세 안 하죠? 주택 숫자에서도 빼줘. 혜택을 또 줘. 주택 수 하나, 둘, 셋, 넷 계산할 때 그 숫자에서 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 몇 개야? 그럼 1번으로 가? 2번으로 가? 2번. 엄청난 혜택 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혜택 주는 건 딱 2가지. 임대사업하는 임대주택. 또 하나 뭐? 문화재 주택. 요거는 주택수 계산해서 뭐하라? 제외하라.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네.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은 임대하는 주택 말고 거주하고 있어야 돼. 소유자가 살고 있어야 돼. 그럴 때만 혜택 줘.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임대주택. 자, 임대사업하는 주택이 여러 개 있어요. 그만해 그냥. 무슨 사업한다고요? 임대사업에 숫자 관계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살고 있어. 얘 주택 몇 개야? 다 합치면 5개야. 임대사업하는 건 주택 과세 해요? 안 해요? 안 해. 주택수에서 뭐해? 그럼 얘 뭐야? 1세대 1주택 몇 번으로 갑니까? 2번으로 가죠. 조건이 있다. 다만 요 임대사업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여기서 실제로 뭐하고 있어야 돼? 거주하고 있을 때만 혜택 줘. 이거 혜택 하나 들어가, 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고 있어야지. 여기는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고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다. 그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소유자가 실제로 뭐하고 있어야 돼? 거주하고 있을 때 요거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 자, 32회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임대사업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해서 뭐한다? 제외된다. 소유자가 그 주택에, 여기 주택에서 남은 요 주택에서 거주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수 계산해서 뭐한다? 제외. 틀려. 소유자가 여기 뭐 해야 돼? 거주하고 있을 때만 주택수에서 빼라.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거까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음.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뭘 곱해라? 세율. 세율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면 과세 표준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곱한다? 세율, 퍼센트. 그런데 세율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뭘로 가야 돼?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데 요거 법인만. 법인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되니까 목적 취지가. 여기서 아까 공제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세율도 비례세율이야. 3% 또는 몇 프로? 6% 이렇게 3% 6% 하죠. 세게 붙여. 그럼 3%는 뭐냐? 일반 지역의 2주택까지는. 다시 말하면
회사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2개 가지고 있거나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6%야. 6%. 그러니까 회사도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럼 몇 프로? 6%. 지역에 상관없이 세 주택은 몇 프로? 6%. 그럼 일반 지역에서 2개까지는 뭐다? 3%. 이렇게 비례 세율로. 세율까지 기억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 물어보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틀리는 거지. 왜? 법인은 누진 세율이 아니라 비례 세율이니까. 그죠? 법인은 별도다 이거죠.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예? 이게 뭐냐? 종부세잖아.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종부세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종부세 나왔어요. 그럼 이거 내라 그러면 안 돼.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랬죠? 왜? 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종부세 나왔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뭐 낸 거 있어? 이미 시장군수한테 재산세 냈으면 요거에 대한 낸 재산세는 여기서 뭐 해야 돼? 빼고 나머지만 납부해야 된다 이거지. 빼고. 그래야 이중부가 피해갈 수 있다. 이해가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부과된 지금 과세 표준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낸 재산세 부하고 빼고 나머지 여기도 재산세 다 부하고 빼고 나머지만 내라. 그래야 이중부과를 피해갈 수 있다. 그것은 시험에서 크게 언급되지는 않는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133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 세부담 상한이라고 나와. 세부담 상한이 아니네. 세부담 상한이 아니라 자, 어디 보시냐면 여기 생략이 됐네. 그리 비중이 큰 건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냥 설명 들으세요. 여기 과세 표준에 대해서 부과된 뭐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과세 표준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를 부하고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뭐하라? 납부하라. 됐어요?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끝난 게 아닌 게 딱 하나 있네. 1세대 1주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5억을 먼저 공제해서 혜택을 줬죠.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면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나오죠. 이거 다 내지 마. 여기서 또 세금을 깎아줘요. 1세대 1주택 세금을 공제해주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세액공제. 그리고 나머지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 7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연령별 공제라고 나왔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가 연령이 60세 이상 65세 미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세금이 나오면 그 세액에서 몇 프로를 20%를 세액공제 혜택 주겠다. 100만 원이면 20만 원 깎아준다 이 얘기지. 두 번째 칸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몇 프로? 30%. 70세 이상인 자가 가지고 있으면 40%를 세액공제 혜택 준다.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은 없는데 세금은 내야 되는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겠다. 왜? 투기한 거? 아니니까. 또 오른쪽에 그거와 별개로 오른쪽 칸에는 보유기간별 공제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세금 많이 냈으니까 이것도 공제해줘야죠. 그래서 5년 이상 몇 년 10년 미만 거기에 해당이 되면 20% 세액공제 별도로 해줘요. 연령별 공제 말고 따로 해줘. 그러니까 연령별 공제 받고 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 10년에서 15년 미만 거기에 해당이 되면 몇 프로? 40%.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5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세금의 두 개 합쳐서 왼쪽 칸에 연령별 공제 최고 몇 프로? 40%.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최고 몇 프로? 두 개 합치면 세금의 전체 90%죠? 그때는 밑에 80% 한도다. 최고 8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 가서 부부가 공동소유했을 때 세액공제 받는 게 더 유리하겠다 판단이 되면 뭘로 가? 신청을 해서 1세대 1주택자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공제해줘요? 이 사람들은 투기 안 했어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잠실대교, 천호대교가 없었어요. 제가 구이동에 살았거든요. 옛날에 성동구였었어. 그런데 거기는 옛날에 광진교라고 있었어요. 광나루. 그 다리를 통해서 성남을 가고 거여동 가고 그랬어요. 다 전부 다 글로 다녔어요. 차가. 여기 오려면 그 길을 거쳐서. 그때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 시형 아파트가 5층짜리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네. 단지. 그 16평, 18평, 20평, 제일 큰 게 20평 이렇게 됐었어요. 소형 아파트지. 신기했어서. 친구가 거기 사는데 그 집에 놀러가서 2층짜리 집이 드문 집인데 거기 5층 살아봐.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계단으로 오르르 하루 종일 그냥 놀다. 그 정도로 신기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거기서 아파트 살던 사람이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뭐를 해? 재건축을 할 거 아니야. 재건축. 투기 안 해서 거기서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재건축을 안 해.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재건축하면서 이제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가 외지로 가져 떨어진 대로. 그게 말죽거리야. 예? 근데 웬걸 서초동이 지금 완전히 발전됐잖아. 옛날에 말죽거리는 소풍 갔던 장소예요. 묘지도 있고 막 공동묘지도 있고 그런 데가 지금 개포동 이렇게 막 발전됐잖아.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또 20년 지나니까 또 뭐해? 재개발 재건축 2번 하니까 공시가격이 30억 40억이 된 거야. 딸랑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나이는 들었지 소득은 없지 세금은 많이 내지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거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몇 퍼센트 공제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두 개 합쳐서 몇 프로 8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볼까요? 지금까지 출제된 거 32회 때 작년 출제된 거 보죠. 밑에 기출문제 1번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작년에는요 종합부동산세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이랬어요. 야, 저 종부세는 한 문제 나오니까 그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 했어. 선생도 크게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안 했어. 근데 웬걸 거기서 세 문제 나왔어. 작년에 이렇게 예상외로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작년에 종부세 가지고 많이 실패한 분이 있어요. 132페이지 보세요. 1번 옳은 거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과 배우자만이 즉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이나 다른 세대원이 그러니까 동일한 주소 내에 다른 가족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의 주택 딱 하나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죠. 이럴 때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한다. 틀렸죠. 별도로 뭐를 하라? 그렇죠. 공동소유는 각각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근데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고 뭐를 하면 신청을 하면 1주택자로 본다. 근데 신청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틀렸죠. 2번 합산 배제 신고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한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맞죠? 예, 과세도 안 하고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임대주택하고 문화재주택 두 가지. 다음 3번 한 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했다. 그럼 몇 개? 두 개. 일반 주택에 대해 일반 주택에 그 주택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로 본다. 여러분 임대주택은 과세도 안 하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되죠. 다만 소유자가 남은 주택에서 거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 틀렸죠. 예. 거주해야 돼. 그럴 때만 혜택 줘요. 4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먼저 5억 빼고 그리고 나서 얼마? 6억. 아니 앞에서 빼나 뒤로 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틀려. 이해가세요? 예? 법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공시가격 합계에서 5억을 먼저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한 금액에 이렇게 가는 거지.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앞뒤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얼마 빼고 5억, 나중에가 6억. 다음 5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하여 보한다. 공제를 한다. 틀렸죠? 두 개 합쳐서 최고 몇 프로? 80%. 됐습니까? 다음 세부담 상한은 뭐냐? 개념이 작년에 된 재산 종부세보다 올해 종부세는 더 많은 게 정상이죠.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공시가격 올라가니까 세금 부담이 늘어나요. 근데 무한정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작년에 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부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게 세부담 상한인데 지금 현재는 토지나 2주택까지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된 세금의 100분의 150을 부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조정지역에만 주택 몇 개,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는 100분의 얼마? 300.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올해 300만 원까지 부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세부담 상한을 낮추겠죠. 세금을 좁게 거두려니까. 그래서 100분의 300을 뭐 100분의 200, 100분의 100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숫자는 기억하지 말고 세부담 상한 뜻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다음 그 밑에 이제 부가징수로 갑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때 어떤 날 기준이다? 하루가 있죠. 6월 며칠? 1일. 그날을 뭐라고 불러요? 과세 기준일 또는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그죠? 또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제척기간, 부과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그죠? 그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다음 2번 납세지. 여러분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종합부동산세 사람 중심으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세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뭘로 가야 돼? 주소지. 그런데 문제는 회사는 주소지라고 안 하죠. 회사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은 뭘로 가요? 주소지. 그런데 비거주자 보세요. 비거주자는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프리카의 부시맨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주택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낸다면 걔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사무실 가지고 사업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로 갈 텐데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 칸에 뭐가 없다고요? 사업장이 없는 경우 그랬죠. 그거 비거주자인데 사업장이 없다. 그럼 뭘로 가야 돼? 주택이 또는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물건의 소재지로 가야 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뭐가 없으니까, 주소가 없으니까. 물론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핵심은 우리 메뉴에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 3번 징수 방법. 원칙이 부가징수, 고지서 발부한다, 보통징수 이렇게도 얘기하죠. 1번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 세액을 부한다. 결정, 계산을 해서 여러분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계산하는 걸 계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명칭을 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결정한다. 즉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을 해서 해당 연도 언제까지 내라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고 부가징수한다. 이 얘기는 고지서 발부한다 이 얘기죠. 그럼 고지서는 언제까지 발부해야 되느냐? 2번 보세요. 2번의 두 번째 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고지서 있죠. 그것은 납부기간 시작되기, 납부기간 개시 그러면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 그거 줄치면 돼요. 모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 재산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 주민세 고지서,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전부 다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라.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걸 부과주의 또는 부과징수, 보통징수라고 하죠. 근데 2번 예외로 뭐? 신고납부. 여기 보세요. 이거 납세 의무자가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뭘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해서 세무서장이 요거까지 합쳐서 고지서 발부했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봤을 때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밑에 예외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똑같아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며칠? 15일까지. 그러니까 고지서 받고 내던 신고하고 납부하던 기간은 똑같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신고하라. 그런데 2번, 이 경우 부과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봐라. 왜? 신고 납부할 거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야? 납세 의무자는 지금 선택을 해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신고하겠다 그러고 신고 안 했어요. 그래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 밑에 박스에서 줄칠 거 다 치면 헷갈리니까 요거만 줄쳐요. 밑에 박스에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까지,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까지 줄쳤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줄쳤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나왔죠. 납부 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줄칠 필요가 없지. 핵심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겠다 그리고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다음 10번. 본인이 고지서 받고 납부를 하던 아니면 신고하고 납부를 하던 납부할 때 세부담이 크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재산세랑 똑같아. 그래서 요건하고 절차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출처요. 250만 원 뭐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요까지만.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재산세도 똑같죠? 예. 두 번째 줄, 그 세액의 일부를 출처요. 납부 기한이 경과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만 틀려요. 재산세는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요거만 틀리고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똑같고 재산세랑. 오른쪽에 분할 납부 한도도 재산세랑 똑같아. 자, 2번 분할 납부 한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의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1번 납부할 세액이 얼마?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뭐 하는 거? 차감한 금액이나 초과하는 금액이라 같은 말이죠. 250만 원 뺀 금액을 6개월 동안에 내라 이거잖아. 그럼 300만 원이면 어때요? 납부할 세금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납부 기한에 내라 이거죠. 그리고 그거 뺀 나머지 얼마? 50만 원은 6개월까지 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400만 원이면 어떻게? 250만 원은 기본 내고 250만 원을 뺀 얼마? 150만 원만 6개월 동안에 낼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럼 500만 원을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최대한 절반까지 나눠낼 수 있다. 100분의 50 이하. 이해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700만 원이면 어떻게 돼? 350, 350. 900이면 450, 450 이렇게 나눠낼 수 있다. 됐어요? 거기에 분할
납부 이해 가시죠? 다음 3번 분할납부 신청은 첫 번째 주 그때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내 그거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하면 돼요. 재산세도 똑같아요.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라. 종합부동산세도 똑같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다.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내고 초과 금액을 분납기간에 내라.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까지 나눠내라.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라. 똑같죠? 다만 날짜, 기간만.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거만 틀려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가산금, 부가세, 비과세 감면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칸에 부가세 보세요. 부가세. 부가세가 뭐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일률적으로 몇 프로? 20%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재산세 낼 때는 20% 뭐가? 지방교육세가 따라가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분할납부되면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납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다 메모하세요. 거기 부가세 맨 끝에 20% 부과된다 옆에 가로 열고 분납 가능 이렇게 적으면 되죠.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뭐가 되면 분할납부되면 무엇도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납부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 납부기간이 12월 며칠 1일 12월 며칠 15일 이해가세요? 요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납부기간. 그래서 줄여서 납기 이렇게 얘기하죠. 세금 내는 요 첫날을 개시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날을 뭐라고 그래요? 기한.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 고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납기 개시.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이니까 여기서 고지서 발부하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고지서 발부하라는 얘기예요.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면 여기는 뭐야? 우편 집배원이 납세 의무자 우편함에 전달, 송달하는 기간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늦어도 며칠 전까지는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돼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300만 원이다. 종부세가 얼마요? 300만 원이면 여기에 몇 프로? 20% 따라가는 부가세가 있다.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 60만 원 붙죠? 그럼 이거 분할 납부하겠다. 그럼 얘는 납부 기한 내 얼마 내고 250만 원 내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동안에 나머지 얼마? 50만 원을 분할 납부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무엇도?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 납부하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에 20%잖아요. 그럼 이거에 20%, 여기에 20%니까 얼마? 50만 원. 여기에 20%니까 10만 원. 합치면 60 딱 나오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지문 하나로 얘기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 납부되면 농어촌 특별세도 비율만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비율이란 말이 빠져도 돼. 그냥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 납부되면 지방 교육세도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32의 기출문제 보죠. 3번 2022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감면 비과세 규정을 보한다.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 제한법 하면 감면을 얘기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은 국세에 대한 감면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도 아니고 비과세 대상도 아니다 그랬죠. 정상적으로 과세한다.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예, 분리과세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 토지만. 2번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납되지요? 허용돼요. 틀렸네. 3번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건 맞죠? 물납 안 돼. 재산세는 물납되지요? 종부세는 물납 안 돼. 분할 납부만 돼요. 3번 맞고. 4번 납세 의무자가 부정한 행위가 아니면 부정한 행위는 10년이에요. 부정한 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한 날이 언제야? 과세 기준인 그날로부터 몇 년?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그게 제척 기간이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하면 10년이에요. 10년. 그런데 사기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그럼 기본이 몇 년? 5년. 이해가세요? 다음 5번 별도합산 대상 토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상한받기 전의 세액을 거기서 틀렸어요. 이게 어려운 건데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금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적용받았으면 세부담 상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산하고 난 세액을 별도합산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부한다. 공제를 한다. 여기 보세요. 아까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여기서 재산세 된 거 뭐하고 빼죠. 이때 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으면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100분의 150까지만 계산해서 세액을 빼야지 200, 300 그걸 뺄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받은 후에 상한을 적용받은 후에 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올바른 건 몇 번? 3번. 5번 올라도요. 답을 다 찾았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종부세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기본은 하는데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예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틀렸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잠깐 점검을 한번 해보고 가죠. 자, 종부세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예?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뭐다? 국세. 요거만 기억하면 되고. 과세 기준일은 언제다? 6월 며칠? 1일. 그리고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분할 납부 되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몇 개월까지 돼 이거? 6개월. 그리고 요거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지서 나오는 거 부과주의가 원칙이죠? 근데 예외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 놓고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다. 그래도 뭐는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됐어요? 다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주택하고 토지죠. 주택은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이죠.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 재산세 과세된 거 그죠? 다만 뭐 제외하고 별장 그거 빼고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내야 돼요. 그럼 여기 종합합산은 어떤 거죠? 비사업용 토지, 경작하지 않는 농지, 일정 면적을 뭐한 거? 초과하는 거.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소 토지,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난 거? 6개월. 나대지 이런 게 비사업용이죠. 이런 거 합쳐서 얼마? 5억을 구하면 초과하면 종부세 내요. 별도합산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업용 토지죠.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그런데 1번, 2번 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사업하는 데 사용하는 토지가 별도합산이죠. 이렇게 두 가지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 그래서 뭐는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6억, 5억, 80억을 초과한다 그랬죠. 이때 공동소유는 어떻게 한다? 지분별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균등한 걸로 보겠다. 그죠? 자, 그러면 주택만 별도로 보면 과세 대상 중에서 부호는 제외, 별장 빼고, 그럼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 얼마? 6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1세대 1주택자도 표현은 6억을 부한 자, 초과하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5억을 빼고 나온 금액이 공시가격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1세대 1주택은 전체 얼마? 11억을 초과해야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요거 신탁재산은 누가 세금 내야 돼? 위탁자가 소유자죠? 그런데 얘가 세금 안 내고 체납하고 압류가 되면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다음, 이런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 과세 안 하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1번 임대사업하는 주택, 종업원의 보,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있죠? 사업에 관련된 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있죠? 예, 가정 어린이집인데 가정자가 개정돼서 없어졌어요. 그냥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원래는 국가에 등록된 거거든요. 명칭이 국가 등록인데 개정돼서 국가자 빠지고 그냥 등록된 문화재 주택. 그 다음에 여기 상속주택 있죠. 상속주택은 몇 년 동안은 기본이 3년 동안은 종부세 과세 안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상속받은 건 2년. 전국의 광역시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은 것도 몇 년? 2년까지만.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몇 년? 3년까지는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는 여기 여러분 혼동할까봐 지금 여기는 현재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니까 여기에 지금 이거 생략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시가격에서 얼마 빼요? 6억 빼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니까 생략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누진세율 곱하면 세금 나오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먼저 얼마 빼고 5억 빼고 6억을 공제한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죠? 그런데 이런 혜택을 주는데 배우자가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1주택자는 9월 16일부터 9월 며칠까지 30일까지 1주택 적용을 받겠다고 특례 적용받겠다고 신청서 제출하면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법인 소유는 여기 법인은 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 소유 주택은 얼마가 됐든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왜? 6억 공제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2주택이 3주택이나 조정지역의 2주택은 투기니까 6%, 그렇지 않으면 3% 비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참고로. 자, 다음 1세대 1주택자 계산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거, 요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지문 3번, 4번. 혼인한 경우는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죠?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친 건 몇 년? 동고동양 10년 혜택을 줍니다. 또 1세대 1주택 계산할 때 요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주택으로 소유한 걸로 보죠. 그리고 또 하나 등록 문화재 주택이나 임대사업하는 주택 있죠. 요거는 주택수 계산에도 제외되죠. 과세도 안 하고 주택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할 때 공제 혜택을 주는데 여기 임대주택은 자 실제로 소유자가 그 주택에서 뭐하고 있을 때 거주하고 있을 때 이런 혜택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예. 다음 1세대 1주택자 여기서는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이거 구체적으로 암기할 수는 없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있죠. 그런데 이거 다 합쳐서 최고가 몇 프로? 중복에서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누구한테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한테만.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되지 않는 거 아까 기출문제에도 봤지만 요런 거 물어본 거예요. 요런 거 요거로. 그죠? 뭐 과세 대상 재산세는 과세하는데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 거 있죠? 뭐 있어요? 주택 중에서는 분리과세는 요건을 충족한 공장용지, 산업, 공급용 토지, 골프장, 사치성 이런 건 재산세는 내는데 뭐는 안 낸다?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음
이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생략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징수방법. 자,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과세권자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 계산을 해서 고지서에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고 5일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뭐 발부합니까?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부가주의 또는 보통 징수. 그럼 납세의무자는 요거 받아가지고 납부하면 되죠.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나 뭐 하겠다. 신고 납부하겠다. 기간은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며칠? 15일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거죠. 그럼 이미 뭐 나온 거 여기 고지서 나온 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하라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죠. 그런데 뭐를 안 했다 이때 신고 안 했어도 뭐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분할납부는 고지서 받고 납부를 하던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던 기간 똑같죠. 요 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 지나고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죠. 근데 이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종부세가 뭐가 되면 분할납부가 되면 부과되는 뭣도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서 분납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토지보다는 종부세에서도 구체적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의 과세 대상, 주택의 납세 의무자, 과세표 증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법인 소유 주택, 그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 그죠? 예, 그거 정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종부세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정리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죠.